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리세 시게토모님의 뒤탈 없이 화내는 법입니다. RH 코리아에서 펴냈고 이지연 님이 옮겼습니다. 모리세 시게토모님은 사단법인 돈에 대한 마음 연구소 대표이사이신데요. 20대의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던 가난뱅이였지만 화내지 않는 삶을 시작한 후부터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와 연애,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등 행복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단 한 번의 세미나로 인생 20년치를 뛰어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기분 좋게 시작한 하루. 그런데 상사의 말투, 동료의 실수, 연인의 짜증으로 나의 감정을 망친 일 있으시죠? 그 기분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버럭 화를 내지는 않았는가요? 돌아서면 후회할 감정들에 휩싸여 오늘도 이불킥하며 후회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잠시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에 집중해주세요. 화의 감정을 다스려 인생을 바꾸는 42가지 법칙을 총 6가지 파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뽑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은이 모리세 시게토모, 뒤탈 없이 화내는 법. 프롤로그. 화를 자주 느낀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화가 자주 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했다. 애인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후배가 일을 너무 대충 해서 화가 나요. 남편이 집을 너무 어질러요. 매일매일 안절부절 못해 짜증이 나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폭발할 직전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직장이나 가정, 연애, 육아, 금전, 인간관계 등 주변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화를 느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는가? 화를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넘쳐서 연애나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이 원만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예를 들어 애인에게 차인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걸핏하면 싸우던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1년이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일확천금을 벌어들이는 소위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을 나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나왔다. 나 역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돈을 빌려야 하는 가난뱅이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로 화내지 않는 삶을 시작했더니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고 인간관계도 좋아졌다. 심지어 지금은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만일 자신이 평소에 화를 잘 낸다, 분노를 자주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면 행운아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마음속 분노와 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90% 정도가 그런 행운의 기회를 놓치고 산다. 분노와 화로 인해서 이성을 잃고 사고 정제의 늪에 빠지기 때문이다. 화내는 것 말고도 해결책이 있다. 화가 잔뜩 나서 찾아온 고객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본인이 왜 화가 난 것 같으세요? 그러면 대개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사실 저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만들더군요. 이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거랍니다.
화를 내기 쉬운 상대에게는 화를 내고 화를 내기 어려운 상대에게는 화를 내지 않죠.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성공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화를 냈더니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줬던 경험 말이다. 화를 냈더니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잘못된 학습을 경험하면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 즉, 화내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봤자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연애운도 금전운도 멀리 떠나가기에 부자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헛된 분노를 버리면 일이 잘 풀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요령으로 나는 화내지 않는 스위치를 누른다라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화내지 않는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은 불필요한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로 관심을 돌려서 그쪽으로 움직이자는 함축적인 표현이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불필요한 분노의 감정이 점차 사라지고 화내지 않는 체질로 변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 등 수많은 고객의 삶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 중에 자신에게 맞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자. 화내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 가령 요즘 들어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이 난다. 화가 나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등 지금의 생활 패턴을 재점검해보자. 평소보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면 원인 모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버럭 화내지 않는다. 매일 스트레스가 쌓이면 좀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긴급책을 써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에 욱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일단 틀렸다라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나와 다르다라고 되뇌어보자.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본인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상종하기 싫은 상대방을 쿨하게 대한다. 가령 상대방의 언행이 눈에 거슬리고 화가 나서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짜증나,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가? 이럴 때 상대방을 쿨하게 대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등 모든 이가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어두운 분노의 감정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벗어나 이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화내지 않는 스위치를 꾹 누르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지 않겠는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응원하겠다. 모리세 시게토모. 화를 내면 사고 정지의 늪에 빠진다. 단점이 많다. 컨설팅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 바로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연인,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짜증과 불만, 답답함과 같은 분노의 감정에 대한 하소연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부하 직원을 열과 성의를 다해 교육시켰는데 실수를 연발한다면 어떨까? 누구라도 짜증스러운 마음에 싫은 소리 한마디 정도는 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일은 집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가령 화를 잘 내는 부모에게 자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도 120%의 확률로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야" 라고 답할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거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아니다. 실제로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 10중 8구는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 외에 달리 해결책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대개 사고정지의 늪에 빠져서 문제 해결에서 점점 멀어지고 만다.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면 속마음을 까먹는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요령. 앞에서 언급했던 화를 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다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는 화를 낼 때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약속을 깬 네가 나빠와 같이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나 역시 그랬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나게 만든 상대방을 심하게 비난한다. 나를 화나게 만든 건 바로 너야.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몰아세워도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만일 상대방이 진심을 다해서 사과한다면 조금은 풀릴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해서 서로 분노의 감정만 키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애초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분노란 기쁨, 슬픔, 즐거움 등과 같이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해주는 증거다. 다만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자신이 느꼈을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분노는 쓸쓸함, 슬픔, 외로움 등 본래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픔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당신이 나빠. 너무해. 그만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을 때 실제로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는가? 당신이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인가? 그런 당신의 마음속 감정으로 눈을 돌리면 분노와 화는 눈 녹듯이 스르륵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분노와 화가 느껴진다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쿨다운의 시간을 가져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초면 된다. 가능하다면 10초도 좋다. 성공률은 거의 100%다. 분노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 쿨다운할 시간을 가지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보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세상은 이전과 달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군요의 효과.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는 화법이 있다. 직장은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대방과 의견이나 가치관, 사고방식이 달라서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며칠 전에도 어떤 고객이 애인과 말다툼을 했고
그 이후로 대화는커녕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다며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다툰 원인을 물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도심에 있는 유명한 절에 같이 갔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신사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참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 제가 아니야, 신사는 왼쪽이야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니라면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굽히지 않았죠. 결국 둘이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옥신각신 하다가 크게 다투고 말았어요.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실제로 참배할 때 오른쪽, 왼쪽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어느 쪽인지 다툴 만큼 궁금하거나 신경이 쓰였다면 신관에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원래 센소지는 신사가 아니라 절이랍니다.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신사 참배 방법으로 애인과 싸울 필요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 조언을 듣자 고객은 아, 그래요? 라며 당황하다가 갑자기 폭소하고 말았다. 그리고 곧바로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은 크게 웃으며 화해했다. 10인 10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이는 당연한 일이기에 이 세상은 다양한 것이 서로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자신이 옳다라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반드시 화를 초래하거나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나는 틀리다라는 생각은 자기 부정, 자기 상실로 치달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상대방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의견 등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렇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 이 말은 상대방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고 싶지 않다 또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벽을 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과 대등해지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경의를 표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티읕을 디귿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변화가 찾아온다. 옛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점 하나 차이로 서로 오해하거나 화가 나서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그 예가 바로 틀리다와 다르다이다. 사람은 서로 다르다. 성별이 다르고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면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도 당연히 달라진다. 서로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르다로 다툼이나 소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르다가 틀리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틀리다가 되면 상대방을 고치고 바꾸고 싶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결국 다툼으로 번지고 만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누군가가 틀리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를 다르다라고 바라보면 상대방의 방식도 나름 옳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내 화는 사그라진다. 또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서로 보듬을 수 있고 둘 사이에 따뜻한 사랑의 감정도 싹 튼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툼과 분쟁은 사라질 것이다.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틀린 것을 고친다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자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보자. 부모의 행동을 원망하지 않는 요령, 증오에서 벗어나는 관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왜 우리 부모님은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는 모두 미숙한 존재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완벽한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기도 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등 미숙한 인간이다. 만일 불행하게도 부모가 너무 미숙한 나머지 자녀에게 있는 이만 못한 독과 같은 존재라면 그 관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거나 졸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다. 둘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는데 형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술독에 빠져서 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감방에 수감되고 말았다. 감방에서 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한편 동생은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자식에게 자상한 아버지로 매일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는데 동생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됐어. 이처럼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삶의 미천으로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나 자신부터 인정하자. 자신에게 너무 엄하지 않도록 한다. 누구나 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변명은 듣고 있으면 화가 난다거나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짜증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100% 화나게 만드는 사람의 탓일까?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비례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수용이 가능하면 타자 수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지각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지각도 용서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자신이 싫다라며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은 타인도 동일하게 부정한다. 분노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개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졸함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나 실패, 과오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해방시키도록 하자. 그것이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며 상대방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100%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화법. 기회를 활용하면 영웅이 될 수 있다. 누가 봐도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일부러 화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걱정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와인 글라스를 아내가 실수로 깨뜨렸다고 하자. 뭐 하는 거야?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며 화를 낼 상황에서 꾹 참고 자기 안 다쳤어? 괜찮아?
다행이군. 와인 글라스는 또 사면 되지만 자기가 다치면 큰일이잖아. 파편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니 저쪽으로 가 있어. 내가 청소기 돌릴 테니 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등의 감정을 새삼 실감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신뢰를 얻을 기회는 많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 신입사원이 지각을 했다고 하자. 엄청 깨지겠군, 큰일이다 라고 걱정했는데 상사가 이런 말을 건넨다면 다행히 왔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했어. 상사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신입사원은 2번 다시 상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열심히 일하자 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는 밀접 접촉자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라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금액은 대략 수백만 엔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라며 화가 나려던 순간 나는 영웅이 될 기회라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를 중단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이미 신청했던 참가자 전원의 참가비는 모두 환불 처리했고 무료로 진행했다. 그랬더니 인터넷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개인 세션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피해 금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나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에게 당신 덕분에 책에 쓸 이야깃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전했다. 이렇듯 화를 내도 당연한 상황은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 자신의 분노와 마주하자. 분노를 알아차리고 성장 에너지로 만들자. 위대한 업적이나 큰 성공을 거둔 사람 또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다. 바로 감사다. 처음에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두고 보라고 하는 분노의 검은 에너지는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분노의 나쁜 에너지를 감사의 선한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일단 자기 마음속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분노는 감정이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 좋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라며 말로 내뱉어 보는 것도 좋다. 문제는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중에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분노의 감정에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요? 화 안 났는데요? 라며 100% 화를 낸다. 이외에도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는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정관념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만원전철. 특히 일본 도쿄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의 만원전철은 가히 살인적이다.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만스럽고 불쾌한 분노의 감정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매일같이 만원전철을 타다 보면 습관적으로 익숙해지고 마비되어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분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감정이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느끼고 알아차릴 수 없으면 매우 위험하다. 또래 집단의 따돌림이나 가정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해자가 나쁘다. 하지만 피해자가 분노의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벗어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혹은 취할 수 없는 것이 반대로 가해자를 양산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분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정이다. 따라서 일단 분노의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그 분노를 자신의 성장과 행복, 성공의 에너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 역시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 실수를 했던 기억들이 생각났는데요. 그때 쿨다운의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상대방을 인정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도 느꼈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